사랑. 그 감정은 어디까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누군가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누군가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두 알고 싶었기에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집착이 쌓여 그들을 끝없는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2022년 5월 11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살고 있는 케이틀린 암스트롱의 기분은 엉망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전날 밤부터였죠. 전날 밤인 5월 10일 케이틀린은 남자친구와 짧은 메시지를 나누었는데요.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죠. 정말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인데요. 남자친구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남자는 그녀가 아닌 다른 여자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순간 케이틀린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더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일 때문이라니 이해해야지. 애써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하게 조여왔죠.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11일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케이틀린은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는지 확인하고자 핸드폰을 들었죠. 그에게선 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습관처럼 위치 추적 어플을 열었는데요. 남자친구의 동의하에 함께 사용하던 앱이었습니다. 그런데 앱을 켜는 순간 정말 뜻밖의 화면에 놀라고 말았는데요. 남자친구의 위치가 사라져 있었던 것이죠. 케이틀린의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앱을 껐다 켰다를 계속 반복했죠. 하지만 여전히 남자친구의 위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실수로 꺼진 걸까? 아니면 정말 일부러 꺼버린 걸까? 그 순간 그 위치가 다시 나타나는데 그 위치가 가리키고 있는 장소는 더욱 충격적이었는데요. 불안이 잠식되기는커녕 케이틀린의 머릿속은 오히려 점점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남자친구의 위치가 바로 수영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케이틀린이 알기로는 선약 대상은 본인도 알고 있는 여자였는데요. 분노를 참지 못한 채 그녀는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썼다 지웠죠. 결국 케이틀린은 감정을 참지 못한 채 그 여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내 남자친구에게서 당장 떨어져! 하지만 그녀가 보낸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죠. 애써 화를 가라앉히려 했지만 한번 피어오른 상상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는데요. 머릿속에서 수많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남자친구와 그 여자가 웃으며 수영하는 모습, 장난치는 모습, 물속에서 다정하게 몸을 기울이며 대화하는 모습.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언가 집어던지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고 핸드폰을 꺼내 평소 자주 보던 요가 영상을 검색했는데요. 영상 속 강사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케이틀린은 영상 속 강사의 말처럼 눈을 감은 채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건 요가 자세가 아니라 물속에서 다정하게 웃고 있는 그들이었고 케이틀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가로는 이 감정을 가라앉힐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남자친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이 불안감이 없어질 것 같았죠. 케이틀린은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단 하나, 위치가 찍혀있던 그곳. 엔진이 울리고 거리는 조용했죠. 그러나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는데요. 케이틀린은 원하던 목적지에 도착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핸들을 쥔 그녀의 손을 얼어붙게 만들었는데요. 차창 너머로 보이는 익숙한 실루엣. 남자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있었죠. 케이틀린은 숨을 삼켰는데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서서히 아주 천천히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고 즐겁게 얘기를 하는 그들을 보며 케이틀린은 형용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다정한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한 쌍의 연인 같았는데요. 익숙한 장면이었지만 단 한 가지, 케이틀린만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남자의 차가 보였죠. 남자는 그 여자를 데려다주기 위해 다정한 동작으로 그녀를 차에 태우는데요. 그걸 보는 케이틀린의 손끝은 차갑게 굳어갔고 차 안은 숨이 막힐 듯 조용했죠. 그저 차 안에서 웅웅거리는 소음과 귓속을 울리는 고요한 정적,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 남자의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앞을 응시한 채였죠. 그녀의 차 안은 무거운 정적만이 가득했는데요. 그녀의 손끝은 서서히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조용히 남자의 차를 따라갔죠. 그리고 그 여자가 내린 후 남자를 향해 웃었는데
그 웃음이 그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죠. 그녀는 순간 친구에게 했었던 말, 오랫동안 눌러담았던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나 저 여자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 머릿속이 텅 비어가는 기분. 케이틀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케이틀린의 걸음은 주저하지 않았는데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케이틀린은 조심스레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미처 닫히지 못한 문을 열었죠. 곧이어 들려오는 세 발의 총소리. 오후 10시, 11시경 급박한 신고 전화가 울렸습니다. 방금 들어왔는데 제 친구가 쓰러져 있어요. 욕실이 온통 피바다예요. 저는 경찰과 함께 신고 전화를 받고 미국 텍사스주 메이플 거리에 도착했는데요. 피해자의 이름은 안나 윌슨으로 머리와 가슴에 총상을 입고 즉사한 상태였고 탄피 3개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저희는 사건 현장을 유일하게 목격한 사람이자 피해자의 룸메이트 캐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하기 시작했죠.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오늘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고 캐시는 진정하며 답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윌슨은 콜린과 수영장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윌슨은 남자친구 콜린과 수영장에 다녀온다고 하고 나갔다는데요. 그녀는 자전거 경주 준비 때문에 잠시 캐시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주를 한다는 윌슨의 자전거가 집 안과 근처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저희는 주변을 수색해보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덤불에서 버려진 레이싱 자전거를 발견했는데요. 한화 약 1억 6,500만 원 상당의 자전거였죠. 그냥 버렸다고 치기엔 너무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윌슨을 죽인 누군가의 소행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희는 자전거를 증거물로 확보했고 DNA 검사를 위해 연구소로 보냈습니다. 사건 당일 캐시가 범인이었다면 손이나 옷에서 총포 잔여물이 검출되어야 했는데요. 특히나 캐시의 집은 크지 않았기에 실제로 총을 쐈다면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컸죠. 그렇게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캐시의 총포 잔여물 검사 결과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녀를 용의선상에서 제외시킨 채 또 다른 용의자와 새로운 단서를 찾아야만 했고 때문에 곧바로 사건 발생 시간대 CCTV를 확인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는데요. 검은색 지프. 총성이 울리기 직전 이 검은색 지프 차량이 조용히 나타났고 총성이 울린 직후 서둘러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차량을 추적하려고 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차량이 멀리 떨어져 있어 번호판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도 특정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사건과 관련된 단서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목격자인 캐시의 증언. 마지막으로 윌슨과 함께 있었던 사람 콜린 스트링랜드. 그가 저희의 다음 조사 대상이었죠. 그렇게 그의 집으로 향했고 도착한 순간 저희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매우 익숙한 차량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검은색 지프, CCTV에 찍힌 수상한 차량과 소름 끼칠 정도로 동일한 종류의 차. 콜린을 마주하고선 저희는 우선 윌슨의 사망 소식을 전했죠. 콜린은 절망인지 공허인지 모를 눈빛으로 변했는데요. 어떤 연유에선지 그는 저희의 눈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콜린과 윌슨의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 윌슨과 저는 그저 친구 관계였어요. 잠깐 가볍게 만난 적은 있지만 콜린과 윌슨은 전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이름을 드러내는데요. 바로 케이틀린 암스트롱. 그녀가 콜린의 현재 여자친구였습니다. 윌슨을 만나기 전 오랜 만남을 가졌던, 즉 케이틀린 암스트롱과 콜린은 재결합을 한 연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케이틀린과 재결합하기 전 한 달 정도 만났던 가벼운 연인이 바로 윌슨이었다는 것도 함께 밝혀졌죠. 콜린에게 저희는 CCTV 속 검은색 지프 차량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 검은색 지프, 당신 차 맞습니까? 아니요. 저 차량은 제 여자친구 케이틀린 겁니다. 콜린의 증언을 종합해보자 유력한 용의자는 다시 케이틀린 암스트롱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녀를 구속할 명분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위조영장을 통해 그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그녀는 차분한 듯 보였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불안하고 날카로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경찰이 그녀에게서 필요한 정보를 캐내려 해봐도 그녀는 계속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고 더 이상 붙잡아 놓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윌슨을 살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녀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어딘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고 저희는 다시 한번 콜린을 불러 사건의 진상을 재조사하기로 했는데요. 콜린의 증언이 자세할수록 간접적인 정황들은 모두 케이틀린이 범인이라고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결정적인 증거가 드디어 도착했죠. 콜린이 케이틀린을 위해 산 총기가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의 종류와 동일했으며 현장 근처에서 버려진 채 발견된 자전거에서도 케이틀린의 DNA가 검출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사건의 진상이 보이는 것 같아 진실이 밝혀지려는 순간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케이틀린은 위조 신분을 사용해 미국을 떠난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확인된 그녀의 흔적은 코스타리카. 그녀를 잡기 위해 저희는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덫까지 놓아야 했죠. 케이틀린이 도주한 지역에 요가 강사 채용 공고. 평소 요가를 좋아하던 케이틀린이었기에 그녀가 이 공고를 보고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케이틀린은 덫에 걸려들었는데요. 케이틀린 암스트롱은 도주 43일 만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대로 케이틀린 암스트롱은 구속되었고 결국 법정에서 그녀의 죄가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은 케이틀린의 도주 행각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죠. 무고한 사람이었다면 굳이 신분을 위조해 해외로 도망칠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더군다나 체포된 후에도 또다시 도주를 시도한 점은 그녀가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이 쌓여 배심원단은 점점 케이틀린을 불리하게 보기 시작했죠. 결국 재판이 진행될수록 케이틀린에게 불리한 증거가 하나 둘 더해졌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총기와 케이틀린의 동일한 총기, 버려진 자전거에서 발견된 DNA, 사건 당일 현장을 떠난 검은색 지프,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의 계획적인 해외 도주와 체포 후 추가적인 도주 시도까지 모든 정황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고 케이틀린 암스트롱에게 내려질 판결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결국 케이틀린은 윌슨의 살해 혐의에 1급 살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던 순간 그 삶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미래를 앗아간 살인자가 되었죠. 사랑이란 감정은 때때로 사람을 가장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최악의 최악까지 치닫은 이들의 사랑. 결국 그 누구에게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사랑은 때때로 가장 잔인한 얼굴을 하죠. 하지만 그 어떤 감정도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되진 않습니다.